자, 안녕하십니까.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31번째와 32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1번째 질문입니다.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는 제2대입니까? 아니면 제3대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인민해방군 사령관, 군사부책, 군책 이렇게 불리고도 있습니다. 자, 인민유격대 사령관 중에 이덕구가 2대 사령관인지 3대 사령관인지는 설이 분분합니다. 조직 자체가 극비사항이라 자료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대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자, 그 표가 있는데 역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정부 보고서에는 4.3 정부 보고서에는 이덕구를 이대로 하고 있고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이제 김봉현 김민주가 쓴 거죠. 거기에는 그 3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덕구가 3대다. 4.3은 말한다에는 2대로 나와 있고 이덕구는 2대로 나와 있고 4.3 장정에도 역시 2대로 이덕구는 2대다 두 번째다라고 나와 있고 한라산을 알고 있다는 2대를 김성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과 4.3 사건의 그 책의 자료에는 3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주 사람들의 소름에는 2대로 나와 있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 책에는 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8권들의 자료 중에서 이덕구가 2대 인민유격대 사령관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다시 정리해 본다면 4.3 정부 보고서, 그 다음에 4.3은 말한다, 4.3 장정, 제주 사람들의 소름, 그 다음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렇게 5가지 자료가 인민유격대 사령관은 이덕구는 두 번째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대가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문 32번째 질문입니다. 자진월복한 남로 당원들의 말로는 최후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비참하죠. 뭐. 자, 답변입니다. 소설 남로당을 쓴 이병주도 남로당은 해방전국에서 소련공산당의 눈치를 본 좌파 좌익 사회주의에 빠졌다면서 남로당은 한국의 뛰어난 인재를 모아 민족의 죄를 지은 허망한 단체였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병주가 쓴 남로당 상중하 3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1987년에 원래 나왔었는데 기파랑에서 작년에 기파랑에서 이걸 다시 지금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출간 연도를 한번 보면 2021년에 새로 찍었습니다. 예. 기파랑의 남로당 상중하입니다. 뭐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소설과 팩트하고 역사적 팩트하고 소설적인 것을 픽션을 가미시킨 겁니다. 상당히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병주 씨는 또 박갑동의 증언을 통해서 남로당 중앙당 지도부에서도 남한의 중도파 정당과 손잡고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해 살아남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박헌영과 강경파들은 빨치산 투쟁을 선택해 고립되었고 남북한 어느 쪽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사가 그러하듯이 강경파가 당장은 용기가 있고 과단성이 있어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53년 말경 김일성은 박헌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집단 반발에 대비하여 남로단계 연수원이며 게릴라 양성소인 황해도 서흥군 소재 금강정치학원을 해체하고 중앙당 학교로 개칭하고 금강정치학원생 전원을 도보로 출발시켜 황해도 천마군 탑동리 제1분교에 700명, 탑동에서 서북방 3km 지점에 있는 제2분교에 900명을 수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숙청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월북한 4.3 주동자들 역시 시작과 이상은 화려했지만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월북한 남로당원 거의가 6.25 전후 대남 적화 혁명 전선에 내몰려 희생되었고 북한에 살아남은 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숙청당했던 겁니다. 그 실례로 한번 사람들 그 실례가 쭉 나옵니다. 그것이 총 10가지 실례가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례입니다. 김달삼 이야기입니다. 제주 반란 일으킨 인민유격대 사령관 1대 사령관이죠. 김달삼 이야기입니다. 김달삼은 월북하여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1949년 8월 제3병단 단장으로 난파되어 태백산주 빨치산 활동을 지휘하다가 비참하게 전사했습니다. 두 번째, 안세훈 이야기입니다. 안세훈은 월북하여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으나 6.25 때 북한군과 같이 내려왔다가 젊었을 때 한학을 배웠던 전남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친척집에 은신을 하다가 1953년 4월 15일 병사했습니다. 김일성을 추종했던 그가 왜 패주하는 북한군과 함께 월북하지 않았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일설에는 6.25 때 안세훈이 제주도 조직을 재건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파했으나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주 외곽동굴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때 안세훈과 같이 있었다는 조규창의 증언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강규찬 이야기입니다. 강규찬도 월북하여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으나 6.25 이후 난파되어 백운산 병참기지 사령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1년 2월 6일 11사단 구연대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북한 선박공업부 선박무역공사의 과장으로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진희 경우. 고진희는 강규찬의 부인으로 월북하여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으나 6.25 후 난파되어 빨치산 활동 중 체포되어 신문 중 조직 비밀 유지를 위해 자살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일성은 월북한 남로당원들을 6.25 대남 적화 통일 혁명 전선에 내몰았습니다. 이는 스티코프가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 과업에 월북 남로당 세력이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의도적 계획에 따라 사지로 몰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제2대위원장 조몽구는 효선면 성읍리 출신으로 1948년 8월 월북하여 김일성에게 큰 기대를 했으나 개성 인근 시골 양돈장에 배치되자 실망이 컸습니다. 6.25 때 남침하는 북한군과 같이 목포까지 내려와 제주 상륙을 대기하던 중 인천 상륙 작전 등 국군의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은 철수하고 조몽군은 남았습니다. 농민으로 위장하여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부산으로 이동, 중류 과정에 새들어 살면서
한성룡이란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옆방에 사는 헌병 중령과 교분을 두텁게 하면서 전국의 추이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출하였을 때 거리에서 고향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신고로 제주도 경찰국 형사대에 체포되어 형을 마치고 고향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북한에 다시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잔류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그는 재월북하지 않아 숙청을 면했고 고향에서 천수를 누렸으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외에 제주 출신으로 4.3을 주동하지 않았으나 월북한 유명인사 중 남로당 계열은 대부분 박헌영 숙청 때 함께 숙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달삼 장인인 강문석은 남로당 선전부장으로 월북하여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으나 숙청되었고 7번째로 고경흠은 제주 출신으로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과 활동에서 독보적 존재였습니다. 그는 월북하여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지만 결국 숙청되었습니다. 8번, 8번째. 송성철은 여운형의 사유로 월북하여 제1기 인민회의 대의원, 외무성 아주국장,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 되었으나 숙청되었고 9번째. 김응빈은 월북하여 금강정치원장, 6.25 직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나 박헌영 숙청 당시 김일성 정권 전복을 위하여 이승엽을 총사령으로 김응빈을 무장폭동의 주의 책임자로 선정하였다는 제목으로 숙청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사전에 전해 듣고 피신했는데 완전히 잠적해서 그 이후 종족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장종식은 월북하여 북조선 행정국 교육국장, 북조선인민위원회 간부부장이 되었으나 마침내 숙청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항일운동을 했고 제주도가 낳은 매우 출중한 인물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 만났고 이념과 체제 선택을 잘못해서 남북한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스스로가 비참한 말로를 자초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아주 특히 제주도에서 탁월한 인재들이었죠.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박헌영을 따라서 북한에 간 제주도의 남로당 계열들 거의 다 100명의 99명이 거의 다 완전히 숙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1953년 박헌영이가 미 제국주의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이승엽과 더불어 숙청당할 때 남한에서 올라갔던 남로당 계열, 박헌영 계열 남로당원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숙청을 당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로당은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남한에서는 폭동을 일으켜서 버림받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의해서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또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된다 해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토사하고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에 의해서 남한에서는 남한 주민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미군정에서 불법 공산당원으로 낙인 찍히고 수배당하고 폭동주동자로 버림받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공산당원의 권력 장악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6.25 전쟁의 패전의 책임을 몰아서 박헌영계가 일망타진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 김일성주의자들, 주사파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만약에 공산 통일이 된다면은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결국 북한에 의해서 남로당처럼 숙청당할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